15일 날 이재명 재판 좀 보자니까 나도 좀 듣고 좀 판단하게.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명태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네. 대화하시다가 네.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요. 네. 그런데 대전은요 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요? 라고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여당에서 주장한 이재명 1심 선고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을 하면서 아예 사법정의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사법정의 특위. 오. 저는 이게 사법정의 특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나 보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민주당에서 만든 겁니다. 사법정의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최고위원인 전현희 씨가 지금 위원장을 맡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중계 요청 배경이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중계를 한 예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사실상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수사를 받고 네. 그에 대해 처벌받는 당사자였는데 이거 읽을 수가 없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권 탄압의 사실상 희생양, 피해자라서 전혀 다르다. 와, 이게 대단한 정신승리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각종 그 이재명의 4.7.11 4개 재판, 7개 혐의, 11개 사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희생양 피해자를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이 정신적 능력은 있어야 민주당에서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몇 네. 가지 시리즈입니까? 그 피켓팅 하는 거, 국회의원들 피켓팅.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개딸들 서명 운동. 네. 그거 하더니 그 이제 또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또 출범을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은 무죄다. 그렇죠. 이재명은 무죄다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무죄라는 주장 자체가 안 먹히고 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지금 완전히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미 재판에서 반박당한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재판부가 그러니까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를 재판부가 가만히 놔둬서 재판도 편파적이다라고 보인다면 해법은 하나입니다. 재판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억울하면은 네. 그렇게 억울하면은 보여주라고요. 그리고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재판 사흘 전에 이제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몰랐어요. 당시 사흘 전에. 당시 논리가 또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018년 MB 이명박 대통령 재판의 경우에 2018년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습니까? 전직이었습니다. 다 전직 대통령. 다 당시에 전직이었고 현직은 무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과거에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사흘 전에 결정해서 중계를 한다면 지금 171석의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당대표는 네. 그 파워를 지금 전직이었고 현재 무직인 대통령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 능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스로도 네.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맞습니다. 사실은 자부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 정부에서 어떤 법을 해도 계속 뭐 통과를 안 시켜 법을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게 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 이제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그 네. 법을 만들 때 법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법원 뭐 중계 촬영에 관한 규칙 그쵸. 이거를 이제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꿨는데 그 문재인 때 바꿨습니다. 문재인 때 바꿨고 정확하게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바꿨고요. 네네. 그거 바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하기 위해서 바꾼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은요 박근혜 이명박 그 중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 빌드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법률신문에서 2017년, 2018년 이때쯤 전국의 판사 2,9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네. 전국 판사 2,9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 판사 3명 중 2명 이상이 주요 사건 재판의 일부라도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네. 그러니까 재판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이런 설문조사를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원 행정처가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는 가만히 아무 그 이유 없이 슬그머니 법원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규칙이나 설문 결과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의 재판이 전 국민적으로 얼마나 관심사입니까? 그리고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수록 자기들의 과거 말을 그냥 네. 뒤엎는 거예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너무너무 재판 중계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은 아예 네. 유튜브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중계하도록 그런 제도까지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피해자 인권이니 뭐 피고의 뭐 그 사생활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라서 그 지켜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설문을 하나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갔는데 뭐 앞서서 이미 친한 친윤 의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또 이제 좌파에서는 김건희 여사 또 외국 놀러 간다 막 이러고 이제 흑색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5일 일단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페루로 출장을 가는데요. 요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친윤계에서는 그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고 지금 해외 순방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가는 것을 이게 무슨 관광 가는 걸로 아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페루 출장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1번 외교 문제 당연히 순방을 가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국민 정서상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번은 물론이라니 앞으로도 쭉 안 가야 된다. 그다음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가지 말아야 되는 데가 두 가지군요. 네. 가지 말아야 되가 이번에는 어쨌든 가면 안 된다. 네.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 말아야 된다가 네. 있고 그리고 가야지 갈 거는 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갈 건 가야지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영부인은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는 영부인이니까 영부인 최소한의 외교나 이런 행사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해외 외교 그 국가 수반의 외교 행사 중에는 네네. 부부 동반이 많거든요. 그 에이펙이나 뭐 예. G20 이런 G20 이런 회의들은 다 뭐 G7 이런 회의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이 신동훈 차장이 좀 아까 이제 이재명이 초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초조하기는 한가 봐요. 한밤에 패북질도 했다면서요. 네. 네. 어젯밤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네. 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심 선고가 15일 날 선거법 위반, 네, 네. 그다음에 25일 날 위증 교사 재판 네. 선고가 있는데 선고까지 했으면 이미 최후 변론이 다 끝났거든요. 최후 변론이 16장으로 냈다며. 네. 그건 끝났는데 또 네. 피고인 진술서를 다시 냈다는 16장. 뉴스가 어젯밤에 네. 16장씩이나 되는 네. 게 나왔는데 예. 어젯밤에는 아침에 제가 요거 들어오기 전에 9시간 전에 올린 페이스북이 있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네. 어젯밤 한 12시쯤에 또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놨어요. 네. 그 뭐냐면 이건 또 위증 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정적 증거 통합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한 검찰. 그러니까 재판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검찰이 또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위증 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 네. 이런 허위证문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 경기지사 변호사와 김진성의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네.
그건 안 틀어줬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재판부? 저희가 생중계를 지금 요청할 테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왜냐하면 이 저 녹취록이 뭐냐면 이른바 위증교사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그 위증교사범 네. 김진성 씨하고 통화한 30분 정도를 통화 녹음을 이미 대화를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러면 말이야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줄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한테 자꾸 뭐 기억 안 납니까 네. 하면은 그거 그때는 제가 그 사무처 떠나서 선거운동 때문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또 김진수 씨 또 잠깐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게요. 라고 텔레그램 변론 요지서 보내준 것까지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이 있대요. 그 통화 내용에서 그 위증교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나 재판부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이 이미 입을 맞췄잖아요. 변호사는 재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잘 숙지하고 있는가. 내용을 네. 그 검사하는 통화였대요. 네. 검사하는 통화니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변호사는 더구나 변호사니까 책 잡히지 않게 통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불법적인 모의가 있었음을 변호사가 알고 그거를 진행을 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자기 자격증 잃어버리고. 예. 변호사는 자기 알리바이라도 네. 만들어 놔야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통화 녹취록 얘기가 재판에서 나왔을 때 김진성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아니 재판에서 변호사가 너무 꼬치꼬치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재판부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재명 대표 혼자서 심야에 기사를 올려요. 저는 억울해요. 황당한 검찰.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이 억울하십니까? 심리는 뭘까요? 그냥 사실은 뭐 심리라는 게 없고 그냥 작전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그렇게 철저히 기사를 검색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검찰이 악마다. 검찰이 거짓으로 지금 성을 쌓고 있다. 지금 재판부가 거기 혹하고 넘어갈 위협이 있다. 나를 지켜라. 뭐 그 메시지를 계속 그냥 다른 말로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올린 기사도 보면은요. 처음에 그 단독을 네, 네. 오마이뉴스가 했거든요. 예. 근데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수정해요. 네. 제가 들어가 봤어요. 기사 수정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은 이 녹취 내용을 위중 교사하고 확인하는 대화라고 밝혔다라는까지 뒤에 달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게 이재명 특기잖아요. 그게 이재명 특기예요. 갑자기 왜 그 사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재명 재판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이재명이 좀 억울한가? 억울하니까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까지를 포섭하기 위해서 계속 검찰이 이런 걸 누락시켰다. 검찰이 증거를 감추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심야에 네. 야당 대표가 저렇게 페이스북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답답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속 시원하게 생중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생중계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저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도한 검찰이 어떤 짓을 그러네. 했는가 국민 앞에 보여라. 아, 재판으로 보이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보여주면 되죠. 네, 왜냐하면은 저 현장에 검찰도 나와 있고 이제 선고일에는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주문을 읽을 때 판사들이 얼마나 매롱 당하는지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게 현실성 없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네.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네.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법관 판사의 67.8%가 네. 오히려 투명해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예.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주문을 길게 읽어서 예. 읽었는데 그 기사에 그걸 다 뭐 20분 분량 이런 걸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일부 발췌돼서 나와서 자기의 원래 판결의 뜻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도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그냥 쫙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를 그리고 저는 이 생중계는 조금 관철됐으면 좋겠는 예. 게 우파에서 네. 이런 종류의 그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을 하면서 네. 이재명 재판 생중계하자라는 운동 비슷하게 일어나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약간 좌파 방식이에요.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아니 좌파는 지금 그 4개 재판, 7개 혐의, 11개 사건 이것도 지금 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진짜 이런 거가 뭐 예.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아니 뭐 나쁘게 말하면은 네. 좌파 생떼쓰기잖아요. 아니, 떼쓰기죠. 떼쓰기. 이건 이제 약간 살짝 떼를 쓰는 거고 예. 저쪽에 이제 무죄 주장은 완전히 생떼를 쓰는 생떼고. 건데 근데 사실은 보수는 또 우파는 또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규정에서 뭐 딱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점잖게 빠져 있다가 저는 이번에 비로소 야 이재명 재판은 왜 안 해줘? 라고 따져묻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다. 가능성 네. 얼마나 보세요? 지금 가능성. 사흘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네. 사흘 전까지 사흘 전에 결정했다니까 네. 재판부가 고심을 할 시간은 아직도 한 며칠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11월 한 12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 생중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저 궁금해지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이 15일이고 15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14일 날 떠나나 하시나? 아. 만약에 15일 날 떠나시면은 이재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고 떠나게 될까 모르고 떠나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하네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는 전화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뭐 결과는 뭐 알 수 있겠죠. 제가 또 늘 이게 그런 걸 못 타보니까 전용기 안 타보셨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네요. 저도 안 타봤습니다. 네.